지난 새벽에 깨졌습니다. 토트넘이. 아주 심각하게 깨졌죠. 초반 압살. 초반 압살. 네. 더 이상 이제 뭐 토트넘이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전이 돼버려서 후반전은 좀 루즈해지면서 이제 토트넘이 좀 패배를 당했죠. 뭐 문제가 뭡니까? 일단 아스날 잘한 건 인정. 와 많이 올라왔더라. 그쵸. 돌면서 잘하더라. 맞아요. 돌면서 잘하고 이 아스날도 이제 뭐 웨데가르드 들어오면서 분명히 이제 괜찮습니다. 좋아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에 좀 많은 문제가 있죠. 네. 특히 이제 누누 감독의 좀 전술적으로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제 누누 감독이 초반에 전술을 짜오는 건 그래도 뭐 나름 맨시티전도 그렇고 첼시전도 전반전에 잘했잖아요. 초반 전술을 잘 짜온다고 생각하는데 좀 대응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아스날전에서도 이제 이 스미스로우가 왼쪽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데 그거 이제 못 잡아갖고 계속 압박 풀리고. 맞아. 압박 너무 풀리더라. 네, 그래서 세 골 다 이제 압박 안 돼서 중원에서 압박 안 돼서 먹힌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전 끝나자마자 막 급히 막 스킵 넣고 하는 거 보면서 대응을 좀 하는데 좀 부족한 감독이구나. 확실히. 부족한 감독이구나. 그런데 이제 또 그 중심에 해리 케인이 있죠. 우리 하리칸의. 네. 해리 케인의 오늘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해리 케인의 처참한 스탯. 네. 그래서 해리 케인 문제 인내와 더불어서 이게 꼭 비단 해리 케인만의 문제일까? 전술의 문제는 없을까? 그렇죠. 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큰 틀로 놓고 보면. 네. 일단 먼저 우리 하리칸의 처참한 스탯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리 케인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스탯 있습니다. 근데 해리 케인이 지난 시즌에 득점왕, 도움왕 다 하지 않았어요? 싹쓸이 했죠. 그렇게 지금 최고의 선수가 이번 시즌 득점 없고요. 도움 없고요. 빅찬스를 만들어낸 횟수도 없고 옐로 카드만 2개 있고. 와! 그래도 2장 있네요. 그리고 찬스를 놓친 횟수가 2번.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횟수가 또 2번입니다. 와, 이거는 정말 이게 뭐 그의 지금 프리미어리그 경력에서 가장 길게 골도 좀 못 만들고 있고. 와, 이거 심각한데? 무슨 빵빵빵 옐로 카드만 2장 있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난 북런던 더비에서의 이제 스탯을 조금 보니까 아마 자료에는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패스 성공 횟수가 5회. 경기 전체에서. 아스날 경기 5번만 패스 성공했다고요? 네, 패스를 성공한 횟수가 5번입니다. 몇 번 시도했는데요? 10번 시도했는데 5번 성공했고 이게 이제 경기에 나온 선수들 중에서 최하위. 투명 칸에 투명 케인. 그리고 안 보여. 터치 횟수가 25번이거든요. 이게 선발로 나온 선수들 중에 최하위입니다. 터치도 못해, 패스도 못해, 다 그냥 꼴찌였다는 얘기네요. 이 알리가 전반전 끝나고 교체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리랑 케인하고 터치 횟수가 똑같아요. 뛴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그리고 이제 뭐 빅찬스 미스도 어제 2번 있었고, 그리고 키패스 0번, 드리블 없고, 볼 경합 성공률. 이게 또 문제인데 볼 경합 성공률이 케인이 굉장히 높은 선수거든요. 잘 따내죠. 지난 시즌만 봐도 이제 45% 정도를 따냈어요.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는 볼 경합 성공률이 20%. 다 그냥 바닥이네. 그렇죠. 네. 거의 이제 모든 지금 기록들이 케인이 지금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공중볼 경합도 굉장히 떨어지네요. 공중볼 경합도 이 케인이 사실은 공중볼도 잘 따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는 33%. 벤 화이트 앞에서. 그렇죠. 벤 화이트한테 벤 화이트한테 저렇게 헤더를 못 따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 이제 헤더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네네네. 3번 공중볼 경합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1번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케인의 지금 컨디션이나 최근 흐름이 너무 안 좋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싶고. 정말 스탯이 처참하다 진짜 이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성적만 봐도 일단 3골을 넣었는데 컨퍼런스 2골, 카라바오컵 1골. 중요한 대회에서 골 넣네. 유럽 대항전에서 넣은 골들. 유럽 대항전이라고 그러니까 세네 느낌이. 컨퍼런스를. 그걸 빼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정말 지금 너무 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 좋네. 네. 그래서 일단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기록을 이제 살짝 비교해봤어요. 기록? 리그 비교하면 더 슬퍼질 것 같은데. 리그 내에서. 일단 지난 시즌은 케인이 도움왕, 득점왕 다 한 선수니까. 했으니까. 이번 시즌 얼마나 좀 못해졌나 비교해봤더니 슈팅 횟수가 지난 시즌에는 3.9개, 경기당 3.9개.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1.8개입니다.
그러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네. 그렇죠. 심각한 심각하네. 지금 횟수고 터치 횟수도 지난 시즌에는 경기당 44.6회, 이번 시즌에는 31.8회. 와, 이거 뭐 진짜 그냥 폭락이네, 폭락. 그리고 패스 성공 횟수도 18.1개 지난 시즌은. 근데 이번 시즌은 13.6개. 같은 선수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그렇죠. 특히 이제 이 공격 진영에서 이루어진 패스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얼마나 떨어졌어요? 이 수비 진영에서 이루어진 패스는 거의 한 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별 차이 없는데. 그런데 공격 진영에서는 지난 시즌에는 경기당 13.4개, 어? 근데 이번 시즌은 9.8개. 이건 그냥 완전히 그렇죠. 확 그냥 곤두박질 쳤네. 그래서 케인이 이 전방에서 이제 볼을 받았을 때 이제 지난 시즌에 했던 것처럼 패스를 뿌려주거나 뭐 득점을 만들어주거나 하는 역할들을 못 해주고 있다. 하면서 이제 케인의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고, 이 정도 스탯이면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기사들이 케인 이적안에서 지금 태업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냐? 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처참한 우리가 스탯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게 왜 이런지 그 이유를 저희 한번 좀 볼게요. 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멘탈 문제 아니냐? 그렇죠. 이적 무산에 따른 맞습니다. 동기부여 저하 아니냐? 그래서 게리 네빌이 한마디 해야지 이 형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해리 케인이 지난 시즌 득점왕, 도움왕 다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번 시즌 달라진 점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감독이 달라졌고, 감독이 달라졌고, 두 번째는 케인이 맨시티로 이적하다가 못했다. 맨시티로 이적하는데 실패했다. 이 변수가 딱 두 가지 있다. 그렇다면 케인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전술이나 동기부여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난 시즌 케인과 올 시즌 케인을 놓고 보면 다 선수는 어차피 그대로니까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지금 케인이 이만큼 못한다고 한다면 이 달라진 두 가지 때문에 이 문제가 빚어진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그래서 좀 따져보고 있다. 근데 게리 네빌은 자기가 감독할 때 좀 잘하지. 원래 말로 하는 걸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생은 실전이야. 그래서 이제 어제 북런던 더비 끝나고도 이 게리 네빌이 손흥민과 케인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둘도. 네, 이 두 선수가 지금 경기 보니까 정말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이다. 어제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따라붙은 다음에 네. 해리 케인한테 가가지고 야 왜 더 해 막 따라가자고. 케인 막 나 그거 보고 뭐야 이게 왜 이러지 분위기가 막 뭐 이런 느낌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케인하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어제 3번 7점한 이후에 손흥민하고 케인 번갈아 가면서 계속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두 선수 모두 고개를 떨구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게리 네빌이 두 선수 모두 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해리 케인이 지금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뭔가 폭발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케인이 지난 시즌 리그가 끝나면서 득점왕, 도움왕 모두 수상하면서 정말 어찌 보면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맨시티 이적설이 난 이후부터, 유로에서부터 점점 못해지고 있죠. 맞아. 그러면서 유로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케인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 유로에서부터의 좀 안 좋았던 컨디션이 지금 리그까지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케인의 좀 동기부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 자극이 이적이었는데 외부 자극은 이제 무산된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자기 자극이거든. 자기가 뭔가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 토트넘에서 뭘 해보자. 안 돼. 거기 안 된다. 안 돼. 아니 대회 나가는 게 컨퍼런스야. 되겠냐고. 그리고 뭐 여기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야. 난 그렇죠. 언젠가는 떠날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 대회도 뭐 컨퍼런스 나가서 뭐 사람들 지켜보지도 않고 시간대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팀도 그렇게까지 자기가 뭐 여기서 뭐 우승시키고 이런 팀이 아니라고 보니까 그렇죠. 뭔가 자기 자극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게리 네빌이 또 이야기한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케인 보고 너무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지난번에 제이미 오하라 같은 경우는 뭐 해리 케인은 자기가 지금 미드필더인 줄 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였으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왜 미드필더처럼 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게리 네빌이 이제 얘기하는 건 지난 시즌에도 케인은 그렇게 뛰었다. 그렇죠. 사실 9.5번 같은 플레이죠. 그래서 케인은 원래 그렇게 뛰는 선수다. 그게 이상한 건 아니다. 그게 이상한 건 아니다. 그렇다면 동기부여나 전술의 문제가 있는 거다. 전술 어떤 거 지적을 했죠?
일단 뭐 게리 네빌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는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도와주는 선수들이 너무 지금 부족합니다. 도와주는 선수들. 네. 그래서 오케이. 이제 뭐 과거에 이제 포체티노 시절을 보면 케인이 볼을 잡을 때 에릭센이나 알리가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패스를 받아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손흥민이 뛰어 들어가고. 그런데 이번 시즌을 보면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은 전방에서 뛰어 들어가고 있고 이제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그 주변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지. 예, 알리도 이제 그런 역할을 잘 못해주고 음. 호이비에르는 좀 수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은돈벨레는 볼 잡으면 땅 보고 드리블만 그렇죠. 치고.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이제 볼을 잡아도 좀 전방을 보고 전방으로 이제 패스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손흥민한테 이제 그런 플레이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탯으로 좀 보면 이 이제 그래프가 케인이 패스를 보내준 방향 그리고 성공과 실패 요걸 보여주는 건데 자, 그래서 저게 지금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게 앞으로 돼 있으면 저기 전진 패스 했다는 얘기고 그쵸. 뒤로 갔으면 이제 뒤로 패스를 내줬다는 거고 파란색 패스가 그거 중에 성공한 그쵸. 거고 빨간색은 실패한 패스.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만 봐도 좀 뒤쪽으로 보내준 패스들이 성공이 좀 높고 앞쪽으로 보내준 패스들이 이제 붉은색이 좀 많죠? 뭐 기본적으로 원래 전진 패스가 그쵸. 실패 확률이 높긴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 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뒤로 내준 거야. 뭐 그냥 말 그대로 내준 거니까. 그러긴 하는데 앞쪽으로 뿌려준 것들은 실패한 게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스카이 스포츠 자료인데 이 스카이 스포츠의 기사에서 좀 지적을 하는 것이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케인이 몸을 돌려서 전방으로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케인 옆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줄 선수가 없으니까 케인이 이제 몸을 돌리지 못하고 전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백패스만 한다. 리턴만 내준다. 네. 그러니까 해리케인이 지금 동기부여 자기 자극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전술적으로도 지금 해리케인을 도와줄 만한 어떤 그 전술이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죠. 아직 고립되거나 그렇게 자기가 몸을 돌아서 플레이할 수 있게 못 만들어주니까 자꾸 리턴만 내주고 백패스만 하고 미드필더에서만 내려온다. 네. 이게 전술의 문제다. 누누 감독의 문제도 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북런던 더비 보면서 토트넘이 중원이 너무 텅 비어버리는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알리나 은돈벨레가 케인보다 높게 올라가서 막 플레이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호이베르 원보란치 갖고 처음에 싸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인이 이제 세 번째 골 실점할 때 케인의 실수로 이제 역습을 맞이했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케인에게 이제 모든 책임이 돌아가야 되는 문제냐? 공격수들은 그렇게 실패를 할 수 있는데 왜 못 자르냐? 케인이 볼을 빼앗겼을 때 뒤에서 이제 볼을 끊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그렇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수들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케인이 맨 밑에까지 내려와서 태클을 하는 장면까지 나왔잖아요. 아주 좋은 네. 지적이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누누 감독이 케인을 좀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이상해. 기괴하다. 기괴하다. 이제 케인의 이제 패스 히트맵을 보면 지난 시즌 보면 케인이 이제 공격 라인 전체를 다 돌아다니는 선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런데 이번 시즌 누누 감독은 유독 이상하게 왼쪽 측면에서 자주 씁니다. 그 전전 시즌 때와 전 시즌과 이번 시즌을 비교하면 정말 눈으로 확 티가 나네. 그렇죠. 다른 게. 일단 첼시전에서는 케인이 아예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기에서도 케인의 히트맵을 보면 다 왼쪽으로 좀 빠져서 플레이하는 경향들이 좀 강합니다. 왜 저렇게 뛰게 하지? 일단 뭐 이제 추측을 해보면 케인이 이제 왼쪽 측면에서 받았을 때 좀 안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서 패스를 뿌려줘라 하프 스페이스에서. 손흥민이 들어갈 때. 그렇죠.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좀 중앙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케인의 이제 잠재력을 모두 폭발시킬 수 있는 위치냐, 포지셔닝이냐, 그러게. 라고 한다면 케인의 이 활동 반경을 뭐하러 이렇게 좀 제한시키면서 그렇지. 좀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케인의 어쨌든 가장 큰 강점은 슈팅이에요. 그럼요. 예, 위치 가리지 않고 폭발적인 슈팅을 때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케인은 어쨌든 간에 가운데 그리고 박스 안에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움직임. 그래서 케인이 올 시즌 뭐 박스 안에서의 슈팅,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포지셔닝을 이렇게 시켜버려서 그렇구나. 그렇죠. 왜 이렇게 시키지? 그걸 이제 모르겠습니다. 누누 감독의 의중이 있겠지만 누누 감독이 이제 케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조금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케인이 이제 최전방에 있을 때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도 그 케인에게 전달되는 패스들이 너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도 보면 알리나 은돈벨레는 쭉 올라가 있고 모우라가 내려와서 계속 볼 가지고 올라가려고. 맞아요. 그 수비 앞에서. 오히려 모우라가 중앙 미드필더처럼 막 볼 몰고 올라가는데 패스를 못 보내주니까 무리한 드리블하다가 볼 뺏기고. 그게
혹시 누누가 노린 카오스적 전술 이런 거 아닐까요? 상대에게 쟤네들 뭐지? 아니 왜 모우라가 내려갖고 혼자 왜 제가 저기서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지? 약간 그러니까 너무 어제 전반전 자체가 네. 아니 저런 전술이 다 있나. 저런 전술이 다 있다. 다크 템플러 모드. 그래서 이제 케인의 부진에는 분명히 좀 전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있다. 근데 그러면 자 케인의 문제가 개인의 어떤 멘탈의 문제 그리고 누누 감독도 이 책임에서 피해가기 어렵다 이런 건데 그런데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 해리 케인을 뭐 약간 좀 쉬게 하면서 리프레시를 주고 전술적인 다른 변화를 한번 준다든지 이런 자극이 필요한데 줄만한 선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케인의 자리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에 완벽하게 적합한 선수가 없죠. 손흥민 선수도 이제 케인이 빠졌을 때 최전방에 서지만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는 또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나 봤더니 브라이언 힐, 모우라, 베르바인, 클라크, 스칼렛 뭐 이런 선수들까지 있으니까 이런 선수들이 케인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좋지 않은 컨디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악순환이네. 이번 시즌 이제 기록을 보면 케인이 이제 초반 경기들 2경기를 못 나왔어요. 이제 뭐 맨시티와의 협상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못 나왔잖아요. 네. 훈련 빠지고 이러면서. 네. 근데 복귀를 했던 울버햄튼전 그 이후로 7경기 연속 선발입니다. 안 좋은데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거지. 케인이 좋지 않은 컨디션인데 계속해서 뭐 컨퍼런스 리그도 나가고 카라바오컵도 나가고 주말엔 또 리그 경기 치르고 이러면서 컨디션도 안 좋은데 계속 나가니까 점점 더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진짜 수렁텅이로 빠지네. 그래서 이제 나락. 어제 이제 북런던 더비 끝나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케인을 그냥 지난 시즌 토트넘은 팔고 스트라이커를 2명 영입하던가 미드필더를 좀 영입하던가 해서 자금을 확보해 놨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버스가 저만치 떠났어요. 오히려 지금 레비가 이거 아닌데. 케인이나 뭐 손흥민처럼 정말 리그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 공격진을 가지고 아니 프리미어리그 탑 클래스잖아. 2명을 데리고 지난 시즌 그 공격 포인트 탑5 다 들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이런 지금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지금 토트넘이 좀 안 좋은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누누 감독의 경질설도 좀 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3골씩 내주고 있어요. 맞아요. 뭐 수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죠. 초반에 3경기를 1대0 약간 좀 사실 약간 럭키가 좀 포함돼서 잡았잖아. 운이 좋았죠. 그 이후에는 경기력과 지금 결과가 폭망. 그 이후에 이제 나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3대0, 3대1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뭐 케인까지 저래버린 케인이 이게 좀처럼 이게 맞아요. 진짜 정말 마음 떠난 사람 붙잡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케인이 좀 동기부여도 안 되지만 누누 감독의 전술도 문제다. 결론은 그러네요. 네. 감독을 바꾸든지 아니면 해리 케인을 뭔가 어떤 식으로 자극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뭐 강한 자극이건 아니면 그냥 약간 감동적인 자극이건 뭔가 지금의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예.